안녕하세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소속 20년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지구의 종말이나 재난을 다룬 영화 중에 가장 흔한 에피소드가 뭐라고 생각해요? 행성이 막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쓰나미가 일고 막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재난에 각국 정부들이 연구를 하고 대비하는 데 쓰는 돈이 상당하다고 해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으면서 우리 지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 폭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자료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통가 화산이죠.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통가 주변의 해역에서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충격적이죠. 버섯구름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름 같은 게 연기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핵폭발 실험 차르본바라고 수소폭탄 실험, 그거보다도 파괴력이 더 셌다고 해요. 화산 폭발 이후에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 지수인 7이나 8 정도의 화산 폭발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거라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굉장히 큰 화산 폭발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게 1783년 아이슬란드에서 무려 8개월 동안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쇄 화산 활동이. 이 당시에 워낙 화산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화산재가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기온 저하 현상이 와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왔어요. 그 당시 프랑스가 화산재로 인해서 선박 출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대란, 공급 대란 뭐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자연재해가 프랑스 대혁명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산을 막연하게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폭발력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판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 밖에는 태평양이잖아요. 일본이 한반도하고 원래는 유라시아판에 같이 있다가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여기가 화산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게 다 화산섬이잖아요. 울릉도 같은 경우 육지에 비해서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두산. 이 백두산이 가장 마지막에 화산 활동을 보여준 거는 1903년까지도 보여줬다고 그래요. 2000년대 들어서 백두산 천지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 밑에 지반이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백두산에 있는 여러 온천수들 있잖아요. 온천수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특히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화산성 지진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좀 빼라 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좀 조사해달라. 천지에 지금 담겨있는 물이 약 20억 톤이라고 해요. 그게 1000도씨 이상의 마그마와 만났을 때 해저 화산 폭발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을 보면 용암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화산이 폭발할 때 여러 가지가 나와요. 화산 쇠설물이라고 해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가장 작은 거 화산재라고 그러고 화산력이라는 게 있고 화산탄이라는 게 있어요. 큰 거는 집채만한 바위가 날라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게 화산 폭발이 되면 가스가 나와요. 황이 포함된 이산화탄소인데,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이 이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가 있었어요.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니오스 호수라고 있는데 호수 안에 이산화탄소 화산가스가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산 활동이 계속되면서 호수 안에 농축됐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분출이 된 거예요. 호수 밖으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호수 수면부터 해가지고 인근으로 해가지고 쫙 퍼진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의 두께가 50m 두께였다고 그래요. 상공 50m면은 고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로 시속 30에서 50km의 속도로 가스가 쫙 퍼지면서 인근 마을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자다가 1700여 명이 죽었어요. 질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것이 큰 용암 마그마나 화산재나 화산탄이나 이런 것만 걱정을 하지만 유독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그래서 주변에서는 질식할 수 있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는 최근에 있는 화산 활동을 취재해본 기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KBS 재난미디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기자 박영민입니다. 어느 정도 지점까지 접근을 해본 거예요?
탈화산이 가장 근접한 호숫가, 그러니까 3km 지점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 왔습니다. 분화구에서 3km 지점이면은 폭발했을 때 쇠설물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마을 전체가 이미 다 화산재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이나 도로가에서 화산재를 털어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화산재 하면 담뱃재나 이런 걸 연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화산재가 생각보다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재가 두껍게 쌓이면 지붕이 무너지거나 차량 지붕 같은 게 찌그러지기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갔을 땐 차나 어떤 지붕 정도에 한 1cm 정도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에. 그래서 그거를 부지런히 주민들이 털어내고 있었는데, 복원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추가 분화로 인해서 더 쌓였을 때 피해가 커질까봐 분화가 멈췄을 때 열심히 털어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 그 본네트 위에 이렇게 쌓인 것도 제가 손으로 털어봤는데 털리지가 않아요. 이미 쇠는 그거에 닿아서 이렇게 산화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농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변에 파인애플 농장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농장들이 있는데 가 보니까 이미 화산재에 덮여서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다가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을 때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게 재난 현장에서 동물들은 가장 뒷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랑말들을 호숫가에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갔는데 화산재에 닿아서 화상을 입은 동물들도 많았고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가까이 있던 분들은 화산재에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좀 멀리 떨어진 분들도 그 화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걸 봤는데 이 화산재가 그냥 재가 아니라 뜨거운 거예요.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화산재나 이런 쇠석류라는 게 2mm 미만의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호흡기나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호흡기 같은데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게 또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화산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화산의 분화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사진작가 이런 연구원들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가서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관련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 찾아본 정보 중에 하나가 쇠석류라고 하잖아요. 쇠석류가 퍼지는 속도가 130에서 180km라고 제가 그때 정보를 찾아봤었거든요. 보고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보고 대피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규모 화산 분출에 대비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산 폭발 후 화산재가 낙하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화산 분출 초기 화산재는 온도가 높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실내로 대피하세요. 실내에서는 문틀, 환기구를 물에 적신 수건이나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화산재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물과 만나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낙수바지나 배수관은 지붕으로부터 분리해 파이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해주세요.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사용하세요. 렌즈 사용 시 낙하하는 화산재에 의해 각막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산재의 무게로 인해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이면 신속히 제거해주세요.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